본 방송은 전문가의 개인 의견일 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나요? 네, 역시 지난주 가장 핫한 이슈는 미국과 북한의 양측 간의 정상회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협상이 결렬된 채 끝나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됐는데 양측 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간극만 확인한 자리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재 측면만 보더라도 북한은 전면 제재를 요구했다고 미국이 밝혔죠. 하지만 북한은 아니다. 우리가 15개월 동안 핵무기 개발 안 했고 미사일 발사 안 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인 민생에 대한 제재만 해제해달라. 그리고 양측이 맞섰고요. 핵만 하더라도 북한은 영변을 다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죠. 결국은 결렬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는 영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변 플러스 알파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사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협상 맞습니다. 결렬이라는 네. 그런 기사가 떠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가 파국 수준이 아니라 쉬어가기 수준이라고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 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서두를 거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인터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동참한 대북 제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한반도 체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단지 신한반도 평화체제, 평화경제 이런 거 외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가장 큰 수단이 대북 제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수단들을 다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결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결국 북한의 결단에 달렸는데 결국 대북 제재 유지하겠다. 남북 경협도 계속 남북 경협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 네. 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서울 답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은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전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남북 경협도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전제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조만간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성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 왜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걸까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가계대출, 쉽게 말해서 가계부채,
절대적인 수치는 전가세가 둔화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가게들이 이미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은 쥐꼬리만한데 가계 부채의 증가율은 그거를 더 상회해서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우리 실물 경제, 현실 경제에서 가계의 재정 상태는 더 힘들다,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난해 가계 이자 부담이 느는 속도가 소득이 느는 속도보다 무려 7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또 금리 상승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가계는 결국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저소득층 계층을 우리가 소득 1분위라고 부릅니다. 그 소득 1분위의 소득은 오히려 27.9% 감소했어요. 그리고 근로자 가구의 소득도 불과 1.5% 증가에 그쳤어요. 결국 가계는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가계의 재정이. 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의 역설이라고 할 정도로 저소득층의 가계의 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를 다시 점검하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게 기업이 결국 투자를 하고 투자가 늘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친노저 재별, 춘노저 정책 일변도 그런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나아갈 길이에요. 네,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나요? 네,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이미 발표했는 것처럼 당심은 황교안 새 대표, 민심은 오세훈 후보, 즉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로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게 결국 민심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심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오세훈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이겼어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는 당심과 민심 사이의 괴리라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거든요. 네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황 대표가 해야 될 일이 결국 이제 당심은 얻었지만 민심은 졌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얻은 50%는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당심과 민심을 합쳐서 50%에 국한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쪽짜리 대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 새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한 중도층 그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으로 오느냐 아니면 계속 무지지 계층으로 남아 있느냐 그 갈래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되자마자 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여야 3당이 5.18 망언을 했던 3인방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어떤 첫 행보, 첫 결정의 가늠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 대표가 이미 절차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는 새 의원의 그 징계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지부진하고요. 하지만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된 만큼 국회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대표가 됐지만 원내투쟁은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